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 질문 주시고 계신데 박혜정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타모xi펜을 복용 시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나요? 비타민, 철분제, 루테인 같은 영양제 같이 복용해도 상관없는지 여쭤보아요. 타모xifen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유방암 걸리신 분들이 70%는 타모xifen 또는 다른 종류의 항호르몬 치료를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타모xi펜은 같은 시간에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9시에 먹었는데 한 1시나 2시가 됐다. 드셔도 되고요. 근데 밤 9시가 넘었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 스킵하시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뭐 하루쯤 빼먹는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는 그런 약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이 늦어졌어도 그냥 드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비타민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비타민 사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의 경우에 아주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6,000ml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국인에서 비타민 C의 권장량은 100mg 이하거든요. 그래서 1000ml, 2000ml, 3000ml를 드셔야 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량의 비타민 C가 섭취가 되면 타모xi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어서 비타민 C, 고용량 비타민 C는 함께 드시지 말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루테인이나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드셔도 되는데 역시 불필요하게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를 많이 드셔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꼭 드셔야 된다면 저는 보통 종합 비타민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있는 그런 종합 비타민을 드셔라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모xi펜에 대한 질문 박 회장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소연님께서 또 질문 주셨어요. 수술 후 3년이 지나셨다고 하고 잠을 잘 못 자서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있는데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요? 수면 유도제, 수면제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짧게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 깨어날 때 전혀 부작용이 없는 그런 수면 유도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어떤 종류의 수면 유도제는 너무 그 유도제에 집착하게 되는 중독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도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면과 관련된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잠이 안 온다면 먼저 수면 유도제를 찾지 마시고 수면과 관련된 신경과 선생님이나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서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면 클리닉을 먼저 방문하셔서 내 불면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보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수면제 능사가 아니라는 거, 특히 잠이 안 오신다고 주무시기 전에 한 잔 정도의 와인이나 혹은 술을 드시는 거, 잠이 올 수는 있지만 잠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혹은 알코올은 절대 수면 유도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곰 오캄님, 멍울의 크기가 크면 악성이 아니어도 수술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엽상 종양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혹도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 유방에 자주 생기는 섬유선종이라는 혹이 있죠. 근데 섬유선종 같은 경우에는 굳이 2, 3cm까지 커더라도 꼭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4cm, 5cm, 10cm까지, 20cm까지 혹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정확히 몇 cm 이상이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혹이라면 일단 만져지면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일단 만져지면 꼭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의 고견을 듣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희님, 그락 요구르트 당연히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량의 요구르트를 많이 먹게 되면 또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가 있고 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구르트 드셔도 된다는 거지만 너무 과량은 드시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야채 과일 말인데요. 유기농 무농약으로 먹어야 하나요? 저는 유기농 무농약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기농이라는 라벨을 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유기농 제품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유기농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뭐 유방암 환자에서 유기농을 먹으면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기농 제품을 꼭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야채 과일 유기농은 특별히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야채 잘 씻어서 드시면 유기농과 큰 차이 없는 효과가 있으실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수님이 면역 주사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역 주사를 환우분들께 처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주사라는 게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유방암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은 아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 유방암이 많이 생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올려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나 주사들이 실제로 유방암의 치료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력,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면역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은 아마 체력일 겁니다. 그래서 체력을 올리는 것은 유방암의 치료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체력을 높이는 것은 뭐 비타민 주사도 아니고 마늘 주사도 아니고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잘 드시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잘 하면 말 그대로 체력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이 올라가셔서 유방암과 싸우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또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면역 주사 맞지 마시고요. 운동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마리님 또 질문 주셨네요. 폐경기에 들어선 것 같으시대요. 50세가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생리가 2달째 없는데 간헐적 유방 통증이 괜찮을까요? 3개월 전에 검사를 저희 병원에서 받으셨다고 하네요. 6개월 간격으로 검사 받기로 하셨다는데 조직 검사는 권하지 않으셨나 봐요. 아마 3단계 정도의 혹이 발견된 것 같고요. 3등급 정도의 혹이면 보통 저희가 6개월 간격으로 유방암으로 판명될 확률이 1% 미만의 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저희가 진료를 보게 됩니다. 간헐적인 유방 통증이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간헐적인 유방 통증이 유방이 아픈 거죠, 그냥. 근데 그 유방이 아픈 게 이제 환자분들은 이게 암이 아닐까? 왜냐면 아프니까 이게 암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유방의 통증으로 오신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유방에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유방암 환자 분명히 있습니다. 왜? 유방 통증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 외래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슴이 아파요, 한쪽만 아파요, 원래 안 아팠어요, 갑자기 아파요, 이런 증상을 말하시는 분들이 100이면 99명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방의 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방의 혹이 만져지는지를 잘 기억하는 게, 잘 만져보는 게,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